밤낮 없이 며칠째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폭염 재난 상황을 첫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말 땀이 줄줄 나는 요즘인데요. 특히 어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경우에 한때 기온이 40도가 넘기도 했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온열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사람 잡는 폭염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덥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경기도 여주의 기온이요, 이 자동 기상 관측상 40도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이제 그 정규 관측 수치가 아니라서 비공식 수치긴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 5일에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에서 40.2도가 관측된 이후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는요, 이 36에서 37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체 온열 질환자는요, 1,546명에 달했고요. 이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지난 주말에만 5명이 발생하는 등 모두 13명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이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어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오후에 잠깐 나왔어요. 갈수록 사우나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기랑 나왔는데 이런 광화문에 이렇게 크게 수영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덥지만 잘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분들이 고령자입니다. 이분들한테 온열 질환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온열 질환이 발생한 장소 절반가량이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이었고요. 온열 질환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주 서구에서는요, 80대 여성이 밭일을 하다 쓰러진 채 발견돼 끝내 깨어나지 못했고요. 경남 창원에서는 밭에서 50대 여성이, 또 창녕의 한 도로 갓길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전남 순천에서 밭일을 하던 90대 노인, 또 대구 군위에서 밭일을 하던 70대가 사망한 사건 역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인지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서울 잠실구장과 이 울산 문수구장에서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가 된 건데요. 이는 지난 3일 이 폭염 경보 속에서 강행한 이 서울 잠실구장 경기에서 관중 4명이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행안부는요, 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말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증세가 있으면 무더운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듯한데요. 실제 강원도 강릉에서는요, 역대 최장 기간의 열대야, 이 기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밤사이에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27.5도, 광주는 27.7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1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의 경우에는요, 지난달 19일 이후 17일째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이는 강릉 지역의 관측이 시작된 1911년 이후 113년 만에 역대 가장 길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앞서 강릉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 연속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특히 1일엔 최저기온이 31.4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밤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지표가 식지 않은 그런 복사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전문가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열대야는 많은 이유가 일단 올해 좀 구름이 많아요. 아침에 구름이 많으면 복사 냉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구름이 없는 때 비해서 저 아침 최저기온이 한 2, 3도 이상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열대야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해는 2018년이나 이런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 밀어 올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밀어 올리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세 내게 북한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가장자리 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구름이 있죠.
문제는 앞으로 이 최소 열흘은 더 지금처럼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네, 이틀 뒤면은 절기상 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데요. 기상청은 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소 열흘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요,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올여름 이 찜통더위는요, 2018년 이 여름과 마찬가지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강하고 폭넓게 발달을 하면서 이 한반도 주변을 덮고 있는 게 주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고기압이 마치 이불처럼 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어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물론 올해가 그때와 양상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에서 2018년 폭염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에 사람도 힘들지만요, 마땅히 더위를 피할 수가 없는 이 가축, 물고기도 큰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축산농가와 어민 그리고 물고기 양식업자들이 말 그대로 울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는 물론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 해안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일까지 집계된 가축 폐사는 25만 7천여 마리로 돼지 2만 1,600여 마리, 가금류 23만 5,800여 마리에 달합니다. 또 6개 물고기 양식장에서 5,800여 마리의 넙치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등 온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으로 초비상이 걸리니까요. 정부는 2018년 이 폭염을 자연재난 이렇게 법규에 규정한 이래 처음으로 폭염으로 인한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정부도 올해 폭염 상황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2018년부터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서 관리해온 이래 폭염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83개 폭염특보 구역 가운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182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또 온열 질환자가 1,500여 명,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1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이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17개 시도의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더 무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소나기 예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이거 시원해지기는커녕 비가 온 뒤에는 더 덥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오늘 또 전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돼서 이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고 있다는데 오후 한때 이 내륙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요.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서 이 찌는 듯한 무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소 열흘 정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셔야 하고 또 가장 더운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더위 때문에 최근 며칠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당분간 이제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더위가 올해만 그럴 것이냐? 기후 온난화 여러 가지 그 요인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이상 폭염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거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방송 오느라고 좀 걸어왔는데 너무나 더웠습니다. 땀을 아주 많이 흘렸는데요.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정말 더위가 더 심해지고 또 장마도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전기에 일단 안정적 공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블랙아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하면서 전력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사실 에어컨 가동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블랙아웃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비해서 이 전기로 인한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아주 너무 더운 시기에 실제로 전기를 좀 인하해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틀 수 있도록 하는 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자치단체도 하고 있지만 이 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더위에 쪽방촌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 대낮에 이렇게 그 쉼터에서 좀 냉방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 대비해서 이제 이 댐을 지금 14개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춰서
이 더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좋은 것은 가능하시면 나가지 말고 집에 계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한다면 요즘은 휴대용 선풍기나 휴대용 아이스팩이 또 보내는 장비로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서울시가 일부 편의점과 은행에 기후 동행 쉼터도 마련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